네, 오늘 삼성국 온에어는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에요. 금감원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하나그룹 쪽에서 뭐 지배구조 개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가치도 연동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의혹들 정리해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자꾸 제가 이쪽을 쳐다보니까 네. 안 들어갈까봐 예, 그래서 예. 정면을 좀 보고 네네네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금감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 그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금감원도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 입장이나 뭐 기업의 입장 그런 것들을 좀 고르게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어제 한 8시, 밤 8시쯤에 제가 늦게 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네, 언론 공지를 통해서 2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대면 협의 등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의 당위성, 그다음에 주주 소통 절차, 네.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7일 정정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이복현 원장도 그렇고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중점 심사 착수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금감원이 한화에어로 유증에 대해서 평가를 간단하게 내놨었는데요. 당시에는 최근 보호 무역주의 영향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해석하기로는 금감원이 유증의 당위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라고 언급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중점 심사를 해본 결과에서는 이게 조금 뒤집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럼 기존 이렇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뭐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제 정정 요구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예. 언급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네. 유증의 당위성, 그리고 소통,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 뭐 이런 것들 되게 정성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중점 심사제도 도입 당시에 이제 금감원이 7가지 심사 사유를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게 그때 당시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량적인 기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런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흡족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말미에 지금 정량적 기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 자금 규모도 그렇고 이렇게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 잘 딱 와닿지 않고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3조 6천억 원인데요. 이게 주식 희석률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 보고서상의 희석률은 13%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도 그냥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거는 신주 발행 주식 수를 기존 주식 수로 그냥 퉁쳐서 나눈 겁니다. 근데 신주가 증가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13%만큼 감소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투자자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죠. 우리가 저도 이제 유상증자 들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실제로 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가중평균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똑똑하죠. 네. 19일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기 전에 19일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주의 경우에는 이 가치 희석률이 2.25%
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네. 만약에 이 60만 5천 원 발행 예정 가액이거든요. 이 가격에 신주를 인수를 한다. 전량 내가 신주 인수할 권리를 다 행사했다라고 친다면 이 당시 주가가 75만 2천 원이거든요. 네. 이 종가보다 2.25% 할인된 73만 5천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폭락한 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주를 배분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치 희석률은 또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에서는 아마 이 통과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시겠지만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그 배경, 이게 제가 좀 의문. 네, 이게 정성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에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당위성, 그리고 소통, 그리고 목적. 이렇게 사용 목적, 네. 자금의 사용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뭐 사실 당위성이나 사용 목적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말 같아요. 유상증자 동기를 보겠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소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소통이라.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소통. 네. 좀 막연한 네.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렇게 소통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말 보면 이게 정치인들이나 뭐 이제 기관장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그렇죠.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뭐만 하면 네. 무슨 일만 터지면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능으로 하는 네, 만능 변명거리 단어 있죠. 같은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 자체보다 이 말의 행간이 중요하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무턱대고 소통 뭐 잘하겠다는 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만한 얘기처럼 네.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 왜 소통 얘기를 꺼냈냐 보면 유증 발표 직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 이제 언론 이제 기자들도 들어가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들어가고 하죠. 근데 이 질문을 아무리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할 거냐,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K 뭐 방산의 톱티어, K 방산이 톱티어로 거듭나겠다 이런 뭐 수사적 표현 말고 뭐 언급하기로는 뭐 방산이랑 그다음에 해외 거점 뭐 시설 투자 뭐 그다음에 무인기 등에 얼마씩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그다음에 뭐 지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방위 산업의 특성상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 애널들의 보고서에는 물음표가 조금 많이 따라 붙어 나오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주총 그 날에 저희 박순혁 기자가 사실 요거 관련해서 한번 다뤄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저희가 링크로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 사실 뭐 투자 적기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는 다 공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 대한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냥 좀 남겨놔도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하거든요. 굉장히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이 하나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이런 초대형 유증이 발표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의심, 어떤 음모론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장남 김동관, 네. 또 누구죠? 김동선. 네네네. 김동선이 셋째인가? 어쨌든 삼남 지금 삼남. 승계가 진행 중이죠. 네, 저도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이 기업, 이렇게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와중에 특히 하나그룹 자회사 중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 방산만큼 핫한 섹터가 어디죠, 지금? 지금 방산을 좀 품고 있는, 방산의 모멘텀을 품고 있는 하나오션, 조선 그렇죠. 쪽이죠. 예, 네. 하나오션 너무 뜨거운 네, 회사입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하나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로는 이 약간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막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그룹의 최선호 기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하나오션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오션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편이 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화를 통해서 지주회사죠. 한화를 통해서 지분 4%를 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 주식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한화는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쿠션을 거쳐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2월 10일 날 이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 이 주식을 전액 갖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 사들인 적이 있어요. 1.3조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율이 34.7%에서 42%로 지분이 확 늘어나서 이때 평가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지배력을 더 확대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여기에 들어갈 돈은 그것도 2030년까지 들어갈 이 돈을 다 유증으로 한다? 안 좋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딱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더 조심하는 게 맞는데 뭐 사실 유증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장도 한 거기 때문에 적절히 기업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 유증을 해서 주가가 이게 폭락하면요, 이 오너와 우리 개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오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유리한 거죠. 이제 상속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돈이 지금 별로 없어요. 하나도 돈이 거의 없는데 이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1조 정도 하나여로 유증에 참여를 하면 이게 전액 이제 차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기업 승계를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는 이 오너한테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뭐 이런 삐딱한 시선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오션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하나는 또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물론 뭐 지분 평가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너무 곱지 않게 볼 필요만은 없긴 합니다만은, 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떠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감원이 그 유증 중점 심사 하겠다고 들여다보고 있는 수순이니까. 근데 사실 그때 두산 때 있잖아요. 조금 사례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도 이게 결국에는 그 철회되고, 그리고 유증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고 약간 개인 투자자들 의혹 제기하고 시끄러워졌을 때 철회하거나 축소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전개가 될까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사실 뭐 회사가 금감원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유증을 막아선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고려아연도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정정 요구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섣불리 지금 상황에선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정 신고서 제출 이후로 회사가 이제 소명을 열심히 한다면 한 번만 해도 통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방산주 주가들이 줄줄이 이제 내림세긴 했어요. 예. 뭐 LIG 넥스원도 몇 퍼센트인가, 2, 예. 3% 떨어진 것 같고요. 줄줄이 내림세인데 하나오션은 장 초반에 2% 나홀로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갔다가 막판에 5% 가까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재료를 반영해서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엔 또 밀려서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증 이슈가 뭐 그렇게 장기화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또 경훈 선배, 김경훈 기자가 또 금감원을 출입하시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시장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점검해볼 부분도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김경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